그러니까 1단이면 차라리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냥 수원 위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 또 안 듣고 싫은 놈 생기고 할 텐데 이게 2단이라 애매하단 말이지. 자 한번 봅시다. 일단 6번부터 볼게요. 이게 지금 오답이 꽤 많이 나와서 다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자 6번 다음 표와 같이 세 가지 과목에서 과제를 제출한 다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결국에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잖아.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A, B, B, C, C를 일렬로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가 1, 뒤에 거가 2라고 주면 되는 거야. 그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복잡한데 결국에 하라는 짓은 이렇게 된 애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 앉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6팩 나누기 2팩 하면 끝나겠죠. 맞습니까? 뭐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라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냐 그러면? 720을 8로 나누는 거 90이겠네. 끝!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말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제들도 상황을 단순하게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다른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게 좋아요. 똑같은 형태의 다른 상황으로. 자 10번은 엥? 자 여기 하나도 안 지나가고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를 이거 지금 얘들아 다 안 지나가니까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 풀 때 뭔가 대단하게 풀라고 낸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칭을 띄니까 이렇게 대각선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아래쪽으로 가는 걸 구해서 2배 하면 돼요. 그럼 아래쪽 가는 건데 이걸 경로를 끊어서 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맞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지나갈 수 있는 라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워 이쪽을. 맞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노가다 하는 거 배웠잖아. 111 채워서 하면 돼. 그래서 노가다로 풀고 2배 하면 돼요. 그래서 노가다로 해주면은 이게 지금 내가 그 라인을 제대로 끈 거 맞나? 개수가 안 맞는 거야. 4칸, 3칸, 2칸, 1칸 맞지? 아 이게 1칸 부족하네. 지금 내가 그림을 다시 이거 지울게요. 지금 그 주어진 그림이 이 상태거든? 맞아 아니야? 여기를 안 지나가게 되니까 그림적으로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가면 되거든?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지나가면 안 되니까. 맞아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이걸 풀면 1111 채우고 그치? 1까지 가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올라가 1이란 말이야. 이렇게 채우고 그래서 2, 3, 4, 5 채우고 여기는 그대로 2고 합치면 5, 9, 14 그대로 올라가면 또 5고 채우면 14, 28 되고 맞나요? 그래서 14 올라가서 합치면 42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가는 방법이 42라고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돼요. 이거를 경로 끊어서 푸는 걸로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푸는데 장애물 있는 문제는 노가다 형태가 훨씬 편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경로가 막 단순한데 사이즈만 커. 그러면 말했듯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편해. 알겠죠? 이렇게 풀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 됐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1, 2, 3, 4라는 집합이 있고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의 개수인데 조건이 있어요.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크거나 같다 3배의 F4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봤더니만
K가 1, 2, 3일 때 FK랑 F4가 같지 않대. 자, 요런 조건이 지금 깔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자, 얘가 F4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인데 1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1을 가지면 얘가 나머지 2, 3, 4를 자유롭게 가지면서 합쳐지면 무조건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봐봐. 1번 F4가 1인 경우 그러면 F1, F2, F3은 2, 3, 4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중복이 허용이 돼요, 안 돼요? 함수니까. 1대1 얘기를 안 했으니까 중복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수녀를 쓰라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3파이 3이죠? 몇 가지? 27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해 나가면 되지 않나? 그 다음 두 번째 2번 F4가 2가 됐어. 그러면 얘가 6을 넘어야 돼요. 그럼 F1, F2, F3이 있는데 얘들이 더해서 얼마가 된다고? 일단 선택지가 1, 3, 4 중에서 나눠 가지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 웬만하면 6을 넘거든? 6을 안 넘는 경우가 딱 뭐밖에 없어요? 셋 다 1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파이 3이 돼 가조건을 못 만족하는 한 가지 케이스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26가지가 돼요. 근데 밑에는 이제 확실히 확 줄어들 거야. 잘 봐봐. F4가 3이 되면 F4번을 일단 먼저 할게. F4가 4가 되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이건 아예 불가능하죠. 이건 아예 할 필요가 없어. 아예 안 되니까. 그리고 요 경우가 되면 F1, F2, F3이 있는데 얘들이 1이랑 2랑 4를 가질 수 있어. 근데 3개가 더해서 9를 넘어가야 돼. 9를. 그러면은 가능한 게 뭐야? 몇 가지 있어요? 4, 4, 4는 일단 되겠지. 4, 4, 4의 조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 4, 2의 조합도 가능하고요. 4, 4, 1의 조합도 가능한데 더 이상 있어 없어? 이거 세 가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있나요? 아! 있나? 없겠죠? 9를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개수를 세면 요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요거는 2를 누가 가질래 선택하면 되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요것도 1을 누가 가질래 선택하면 되니까 세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7가지. 됐죠? 이렇게 될 거고. 잠깐만. 근데 아까 이것도 조금 제한이 걸리지 않나? 예. 그쵸? 이거 6이니까 어? 이거 지금 1, 1, 1도 빼야 되는데 1, 1, 3도 빼야 되지. 맞아 얘들아? 이것도 못 넘잖아. 또 있어요? 1, 1, 4는 되나요? 이건 되지. 그래서 요거 2개 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이거는 한 개를 빼는 게 아니고 몇 개 뺀다고? 4개를 빼야겠네? 왜냐면 이게 한 가지고 이것도 3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 3가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4가지를 빼면 몇 개예요? 2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한 게 정답이니까 정답이 얼마? 57이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상황 나눠서 풀면 됩니다. 상황 나눠서. 됐지요? 이렇게 해주세요. 후딱후딱 풀어야지. 자, 그 다음에 18번 보자.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쉬운 거 같은 느낌.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뭐라고 돼 있죠? 보시면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 노란 공 2개가 있어요.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데 우리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순열할 때 배웠잖아.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건 상관없는 걸 먼저 깔고 사이에 끼워 넣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파란색 공이 2개가 있고 노란색 공이 2개가 있는데 얘들을 먼저 일렬로 깝니다. 얘들을 일렬로 까는 방법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 2팩 해서 6가지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면 여기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가지야?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총 5군데가 생겨.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빨간색 3개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순열을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집어넣을 자리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조합을 쓰는 겁니다. 순서가 의미가 있으면 순열이고 그냥 순서 의미 없이 뽑기만 하는 건 조합이었죠? 그래서 빨간색을 집어넣는 방법의 수가 그냥 5C3 집어넣을 자리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순서 상관없이. 그럼 몇 가지죠? 5C랑 같아서 10가지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죠? 그러면 이 둘을 곱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6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의 순열하고 좀 다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중복 순열을 쓰지만 여전히 그 이웃하지 않는 또는 이웃한 뭐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 여사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수하에서 했던 짓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랑 합쳐서 푸는 문제들도 풀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18번 됐고 그 다음에 20번인가요? 20번 봅시다. 20번.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고 이거를 1렬로 나열할 건데 2보다 4가 먼저 나오면 되고 홀수는 크기순. 여러분 그럼 이거 끝난 거 쉬운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순서가 정해진 애를 같은 문자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일단은 홀수인 1, 3, 5를 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랑 4를 y라고 놓고 6만 따로 생각하면 돼요. 6. 그래서 얘들을 1렬로 깔면 끝나요. 그래서 앞에 있는 y에다가 2를 주고 뒤에 있는 y한테 4를 주면 되고 x는 맨 앞에 있는 애한테 1을 주고 두 번째한테 3을 주고 세 번째한테 5를 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걔들을 같은 놈으로 봐서 순서의 의미를 없애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같은 놈으로 보게 되면 이미 배치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순서 의미를 이미 그러니까 순서 의미가 없다는 걸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미리 정해진 거를 같은 문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돼요. 그래서 6팩 나누기 3팩, 2팩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720을 얼마로 12로 나누는 건가요? 그 정답이 6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령만 알면 쉬워요. 요령만 알면 이런 거야 뭐. 한글을 되게 지저분하게 써놨지만 그 상황 자체를 단순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빨리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22번 봅시다. 3개의 문자 ABC를 포함한 서로 다른 6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1렬로 나열할 때 B와 C 사이의 문자 A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문자가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일단은 B랑 C가 있고 그 사이에 A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만 되면 별 문제가 없어. 맞아 아니야? 이 사이 1개 이상인데 이미 A가 들어가 있으니까 1개는 이미 확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이 사이에 다른 문자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지 뭐 되게 복잡한 상황이 없거든요. 그럼 의미하는 건 뭐냐? 얘들을 XXX라고 놓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문자 3개 ABC가 있어. 얘들을 1렬로 깔면 돼. 얘들을 1렬로 깔면 6팩 나누기 3팩 해서 몇 가지죠? 120가지입니다. 근데 정답은 120이 아니죠. 왜요? 정답은 120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해서 120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깔았어. 그러면 확실한 건 뭐야? 가운데 애한테는 A를 줘야 되는 건 확실해. 근데 얘랑 얘를 B, C로 놓는 거랑 C, B로 놓는 선택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 왜냐면은 A, B, C의 선 사이에 A가 들어간다고 말했지 B랑 C 중에 누가 앞에 있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살짝 조정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240입니다. 뭐 요런 것만 딱 조심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됐나요? 자, 필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순하죠? 상황만 잘 정리하면 되게 단순한 얘기들이 돼버려요. 심화 문제까지 안 갔으니까 심화는 좀 지저분한데 아직 이 정도까지는 풀이 과정이 안 길잖아. 보시면 3줄 4줄이면 끝나. 상황만 단순하게 바꾸면. 자, 그 다음에 26번인가요? 26번 보겠습니다. 모든 자리의 수의 합이 10인 5자리 자연수 중에서 1, 2, 3을 각각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자연수의 수를 구하시오.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5자리 자연수인데 1, 2, 3을 한 번씩은 썼어. 그래서 일단은 6을 썼으니까 나머지 2개가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냥 1, 3인 거랑 2인 거랑 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5자리 자연수니까 0도 되긴 되겠다. 근데 0이 앞에 오면 안 되겠네. 그게 문제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 2, 3을 한 번씩 썼어. 근데 나머지가 A, B면 일단 이거 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 합쳐서 10이니까 A 더하기 B가 4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숫자 조합으로 치면 0, 4로 하는 거랑 1, 3으로 하는 거랑 2, 2로 하는 걸 하면 돼. 근데 얘랑 얘는 쉽죠? 어떻게 돼요? 얘야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끝이니까 답이 얼마입니까? 30일 거고요. 요 놈은 5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20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겠지.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한번 빼야 되잖아. 맞지 얘들아? 맞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체에 해당하는 5팩 나누기 5팩이 전체죠? 이거는 사실은 같은 게 없구나? 상관없지. 그럼 그냥 맨 앞에가 선택지가 4개고 남는 4개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이게 중복되는 게 있으면 좀 고민 또 해줘야 되는데 이건 그런 거 없으니까 맨 앞에만 0 빼고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남는 4개를 4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 곱하기 4팩으로 풀면 됩니다. 96. 그래서 다 더하면 146이 정답이 됩니다. 와, 순식간에 끝나네요. 빨리빨리 나오니까 좋긴 하다만. 뭐 잘 되네요? 다행히도. 제가 막 못할 만한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자, 30번. 이거는 여러분 이거 4개 제곱해서 17이 됐다고 해요. 정수인데 그치 얘들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이게 되는 게 생각보다 안 많아요. 어떻게 되냐면 17을 만들 수 있는 게 제곱수니까 16이랑 1이랑 0이랑 0으로 만드는 거랑 그 다음 뭐가 있죠? 이거 말고 9랑 4랑 4랑 0 요거밖에 없죠.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16을 만드는 요소는 실제로 뭐야? 그러니까 이걸 A, B, C, D가 나눠 가지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맞나요? 그럼 일단 요걸 일렬로 깔아. 요걸 일렬로 까는 방법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일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걸로 16, 1, 0, 0을 나눠 가졌을 거야. 근데 16 입장에서는 실제로 제곱해서 16이니까 선택지가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몇 개? 두 가지가 있고요. 1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 근데 0은 어차피 0 하나죠. 0은 선택지가 한 개. 이거 풀면 됩니다. 그래서 48가지가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는 9, 4, 4, 0을 일렬로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 4팩 나누기 2팩이겠죠. 나눠 가진 상태에서 9도 선택지 2개, 4도 2개, 4도 2개, 0만 선택지 하나죠. 풀마 0이 0 하나니까 96개. 자, 그럼 더하면 끝나겠죠? 더하면 정답이 144개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써서 천천히만 정리하면 돼요. 대단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제 몇 개 남았니? 31, 7, 5, 5. 네 문제만 더 하면 되네요. 자, 31번. 얘도 똑같은 얘기예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인 4자리 자연수인데 그 0의 개수가 몇 개냐를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 이게 9가 되는데 일단 0이 하나의 애가 있죠. 그러니까 0이 3개의 애가 있어. 9, 0, 0, 0이 있어서 얘는 한 가지입니다. 그쵸? 0이 지금 한 개, 3개 있을 때는 그 다음에 0이 4개는 불가능하고 0이 2개 있다고 쳐. 그러면 지금 보여준 것처럼 나머지 둘의 합이 얼마야? 9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조합이 1, 8, 2, 7, 3, 6, 4,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일렬로 까는 게 일렬로 까는 거라기보다는 맨 앞에는 선택지가 없잖아. 그치? 자,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제 그러면 구성을 하면 얘들과 0 2개를 일렬로 까는 거예요. 그럼 원래 방법수는 4팩 나누기 2팩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맨 앞에 0이 온 경우만 제외하면 되죠. 예외가 뭐야? 맨 앞에 0을 하나 쓰고 나머지 3개를 일렬로 까는 거니까 3팩이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외만 제외를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 근데 3429에서 3829 빼는 거.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4파이브에 3파이브 뺐다고? 그래도 돼. 일단 4파이브라고 하면 선택지가 4개인 걸 9번 고르는 거거든? 4229.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파이라고 썼어요. H를 쓰면은 그러니까 H를 H를 써야 쓰면 되는데 지금 H를 안 쓰고 풀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H를 쓰고 풀어도 돼. 근데 그건 아직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은 선행을 했으니까 알고는 있겠지만 그건 아직 중복 조합 안 배운 애도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안 한 거야. H로 푸는 거는. 파이라고 썼어. 이치로. 그러니까 H로 푸는 거 아시는 분들은 하면 되겠대요. 자, 근데 이게 그래서 봐봐. 이게 사실 그래 말한 것처럼 이거를 이 문제가 조금 위치가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중복 조합을 쓰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지금 중복 조합을 안 배운 입장에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노가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패스를 하시면 좋아요. 일단 패스를 할게요. 나중에 중복 조합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푸시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복 조합 배우신 분들 배우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H를 쓰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 대놓고 사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관련된 거 쉽거든. 그거는 나중에 중복조합 해서 푸는 걸로 넘어갑시다. 지금은 넘어가고 35번 볼게요. 이제부터 경로 문제인데 이거는 다 쉽지 않나? 자, 35번은요 보세요.
이걸 내가 푼다라고 쳐봐. 푼다라고 치면 결국에 어떤 문제냐면 보세요. 자, 가로줄이 3개, 세로줄이 1, 2, 3, 4, 5개. 너무 막 그리긴 했지만 간격은 사실 상관없어서.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요렇게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 어떻게? 요렇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요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 이 장애물이 있으면 못 지나가는 거잖아. 맞지? 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 도로들이 다 못 쓰는 도로가 된 거야. 맞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같은 식으로 여기도 잘 봐봐. 여기서 요 도로들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사각형이 된 거야.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뭘 구하라고?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말했듯이 장애물이 있는 문제니까 노가다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1, 1, 쭉 1이죠? 1, 1, 쭉 1이겠죠? 그 다음 더해요. 여기는 이거 두 개 합쳐진 2죠. 여기는 이거 두 개 합쳐진 3이고요. 여기는 이거랑 이거랑 합쳐진 3이고요. 여기는 이거 두 개 합쳐진 6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밑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6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옆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6. 근데 얘는 1과 합쳐지니까 7. 여기도 밑에서 오는 거 없으니까 6. 6. 얘는 둘이 합쳐서 7. 그러면 12, 18, 25, 19, 37, 그래서 72. 6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애물 있는 문제는 뭔가 지점을 끊어서 푸는 방식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하려면 이제 억지로 하려면은 말했듯이 이런 거야. 요 방향 기준 대각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각선을 잘 예쁘게 그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점을 할 때 봐봐. 요 지점 지나고 가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요 지점 지나고 가는 방식이랑 요 지점 지나고 가는 방식으로 해서 푸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여기를 P, Q, R로 끊어. 그러면 사실 얘들은 P를 가면 Q를 갈 방법이 없고요. 이 세 지점 중에 한 군데를 가면 다른 지점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 여기가 A고 B라고 하면 A에서 P를 거쳐 B를 가는 방법 한 가지, A에서 R을 거쳐서 B를 가는 방법은 한 가지고,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방식 하면, 이거 지금 계산했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죠? XXYY라는 거죠. 그래서 요놈 계산을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기 계산해서 6가지 A에서 Q를 가는 경로를, 맞나요? 그리고 일자로 넘어왔잖아. 그냥 사실 Q라고 했지만 여기를 간 거야. 여기 일자로 왔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뭐야? X 3개, Y 2개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경로를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걸로 푸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10가지. 그럼 둘이 곱해서 요 경로가 총 몇 가지? 60. 그래서 얘랑 더해서 60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긴 돼. 근데 이거 잘못 자르면 한참 헤매고 장애물 위치에 따라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상황이 되게 지저분하게 될 때가 은근히 있어요. 이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러지 말고 그냥 노가다 하세요. 노가다가 제일 좋아요. 장애물 있을 때. 선수 하나하나 써서 더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네, 갔다 오세요. 아이고. 자, 37번 할게요. 응? 이거는 그냥 노가다로 하세요. 이거는 뭐 딴 방법 딱히 없어요.
얘는 더더욱더 노가다가 편합니다. 그냥 숫자 채우기 하시면 되는 거라 다시 해보시고 안 되면 개별 질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39번. 얘는 좀 얘기가 있어. 봐봐. 이게 도로망이 있는데 문제가 이제 P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한 번 지난 경로를 지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됐어요. 맞죠? 봐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P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A고요. 그 상황에서 여기가 B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긴 해야 돼. 이것도 푸는 법은 다양한데 결국 중복되는 경로가 여기죠. 맞죠, 여러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전체에서 경로가 중복된 경로를 빼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 중복되는 경로가 없는 상황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지점을 끊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A에서 P를 갈 때는 요 방향을 가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돼. 그럼 경로가 쪼개지는 거예요. 잘 봐봐. 요렇게 선을 그어. 그래서 여기를 Q1, Q2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P에서 B로 갈 때는 요렇게 가니까 요렇게 경로를 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위치를 Q, R, S라고 잡아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경로 끊어서 풀어도 됩니다. 이 문제는. 근데 잠깐만, 경로를 끊는 게 편하긴 한가?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네요. 뭐 노가다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Q를 거쳐서 P를 갔다가 R을 거쳐서 B로 가는 방식과 A에서 Q를 거쳐서 P를 갔다가 그 다음에 잠시만. A에서 Q를 갔다가 그 다음에 가면은 여기서 S를 거쳐서 B를 가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맞죠? 맞아, 아니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 라인을 두 번 타는 상황이 문제인 거거든. 맞나요? 그래서 얘를 R을 탔다고 쳐. 그러면 요쪽 편에서 S로만 가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세 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아니면 전체에서 말했듯이 A에서 R을 거쳐서 P를 가고 다시 R을 거쳐서 B를 가는 이거를 전체에다가 빼면 돼요.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구해서 더하거나 전체에서 얘를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상황인지? 네. 어차피 이게 봐봐. 여기서 여기를 갔을 때 여기서 여기를 올 때 길이 겹치는 건 여기 하나야.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 여기 겹치게 여기 두 번 지나가는 경우만 빼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전체에서 이 상황을 빼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요? 전체는 봐봐. 1 해서 2, 3, 4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게 또 3이지? 그래서 1. 그래서 전체가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이 7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 쓰고 1 확장하면 2, 3, 4, 2, 5, 9, 2, 7, 16. 그래서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16가지. 맞죠? 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112. 이게 전체야. 됐어요? 자, 여기서 예외의 상황이 뭐겠어요?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야? 요 위를 안 간다고. 여기까지 가는 게 3가지였지. 거기서 올라갔으니까 그냥 3가지인 거야. 그래서 지금 예외로 만든 상황은 A에서 P를 가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라인을 올라가는 경우를 하게 되면 이 위쪽을 포기하면 된다고. 이쪽 길을 안 가잖아. 그래서 여기로만 채운 3가지가 됩니다. 같은 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도 위쪽 길을 포기를 해야 돼. 그 위쪽 길을 포기하게 되면 숫자가 달라지겠죠? 여기를 싹 다 비웠으니까 1, 1, 1, 1 해서 1, 2, 3, 1, 3, 6 그래서 P에서 B까지 오는 방법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곱하면 18가지. 이게 예외예요. 경로가 겹쳐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정답은 112 빼기 18에서 손 아파 씨 94가 정답입니다. 얘는 조금 지저분하긴 합니다. 그쵸? 근데 애초에 길이 안 예쁘기 때문에 이거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건 힘들어요. 당연히 노가다 방식이 좋고요. 그 와중에 경로를 제한을 둔 거야. 여기로 올라갔다 여기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요쪽 경로를 포기하고 요쪽 경로를 포기시키면 돼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날린 상태에서의 경로 개수 구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채워주시면 생각보다는 잘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숙제 오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 허리 아파. 이게 계속 서 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하는데 왜 살이 잘 안 빠져? 되긴 되는데 불편해. 그게 막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 자, 오늘은 원순열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한 30분, 아니 40분 남았는데 원순열까지만 할게요. 원래는 중복조합까지 할까 했는데 그것까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원래 교재가요 요거 다음에 상난이도가 있죠. 근데 상난이도는 당장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건너뛰고 일단은 뒤로 넘겨서 원순열 펴주세요. 쭉 넘어가서 22쪽 피면 돼. 22쪽. 자, 22쪽 폈나요? 자, 원순열 얘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 일단 원순열을 푸는 법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해봅시다. 기억나나요? 원순열 그 방학 때 했을 거 아니야? 확통. 원순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안 한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주목되는 걸 봐봐요. 어? 방식이 크게 2가지거든요.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원순열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가 있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A, B, C, D가 같은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같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돌리면 같은 걸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중식당 가서 그 식당에 그 동그랗게 된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 음식 배열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돌리면 여기 대해서 90도만 딱 돌리면 얘잖아. 맞아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 음식 배열을 바꿨어?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결국에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북쪽 개념이 없는 거야 사실은. 알겠어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서 동일하면 같은 걸로 인식하는 게 원순열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순열을 푸는 방식이 크게 2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한 것처럼 같은 것만큼 나누는 거야. 잘 봐봐.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A, B, C, D가 있으면 원래는 4자리에 4놈을 배치하는 거죠. 원래 4자리에 4명을 배치하는 건 얼마예요? 4팩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걸 돌리면
90도 돌리고 90도 돌리고 90도 돌리면 같은 애죠. 그래서 같은 놈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그럼 다른 배열도 같은 애가 4번씩 뻥튀기 돼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번이라는 배율로 사실 같은 걸로 취급해야 되는 애들이 4번으로 계산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4배로 뻥튀기가 됐으니까 그 뻥튀기 된 만큼을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 이딴 식으로 외우죠.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중복되는 만큼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별로 복잡하지 않은 문제는 요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요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를 고정해놓고 나열하는 이런 거야. 잠깐만. 내가 요 상황에서 A가 있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게 배치하는 방식이 총 몇 가지죠? 4가지죠. 그러니까 A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가지라고? 4가지란 말이야. 맞죠? 근데 얘가 회전하면 같은 거잖아. 그래서 A를 희생을 시켜서 여기 고정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순열이었으면 4가지였는데 얘를 고정하는 역할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회전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회전에서 나오는 4배라는 거를 얘 하나 희생시켜서 없앤 거야. 그래서 회전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킨 꽂는다고 하거든요. 말뚝 받는 거지, 말뚝. 고정시켜버리는 거야. 박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뚝을 박아서 회전을 막는 거예요. 한 놈을 희생시켜서. 그래서 이걸 희생시킴으로써 어떤 걸 막았냐면 이렇게 돌리는 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놈을 희생시켜서 돌리는 걸 막으면 실제로 자리가 몇 개 돼요? 자리 3개고 선택지가 박을 수 있는 나머지 문자가 3개잖아. 그러니까 3놈을 3자리에 박는 거니까 3 팩해서 얼마? 둘 다 6이 나오겠죠. 근데 이 방식을 왜 쓰냐면 상황이 조금 지저분한 방식을 풀 때는 이게 편해요. 말뚝 박는 거.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거, 막 이것저것 제한 조건이 많을 때는 말뚝 박는 게 편하고요. 좀 평범하게 나오면 이게 편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과는 같은데 약간 접근법이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회전이 가능하니까 회전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중복되는 게 몇 개 나오는지를 보고 그걸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인 거고, 얘는 애초에 하나를 희생시켜서 회전을 아예 막아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풀이법, 그러니까 방식이 있다는 걸 일단은 전제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교재 22쪽에 73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될 건데 문제에 내가 적용시켜 볼게요.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아무 제약 조건 없이 1번 그냥 한다고 생각해봐. 이런 거 제약 조건이 없잖아. 그럼 뭘로 쓰는 게 편하다? 그냥 요 방식이 편해요. 그래서 바로 6팩인데 돌리면 6번 돌릴 수 있지, 같은 애가. 나누기 6을 한 5팩 해서 120으로 이게 풀면 끝나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거니까 남학생 3명이서 이웃해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원래 어떻게 풀어요? 이거 한 덩어리로 묶는 거죠. 요거는 약간 원순열 내용도 있지만 예전에 배웠던 이웃하여 앉는, 순열에 있던 이웃해서 배치하는 거랑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을 한 묶음으로 묶고 나머지 여자애들 3명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요 4명을 일단 원탁에 까는 거죠. 그게 얼마죠? 이렇게 해서 3팩이겠죠. 그리고 나서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얼마죠? 3팩이겠지. 그래서 답이 36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남녀가 교대로 왔는데, 자, 그러면 남자애들을 먼저 깔어. 남자애 3명을 먼저 깔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이게 3팩 나누기 3이겠죠. 3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남는 3자리에 여자애들 3명 까는 거니까
3팩하면 되겠죠. 맞아요? 남자 먼저 깔고 남자애들을 먼저 깔아. 남1, 남2, 남3을 배치하는데 회전에서 같은 걸 같은 걸로 볼 거잖아. 그래서 이걸 원순열 배치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원순열 배치를 이렇게 해버리면서 나누기 3을 하면 이미 회전을 막은 거야. 맞지? 중복되는 걸 없앤 거잖아. 그 상황에서 이제 남는 자리에 넣는 거니까 그냥 3팩하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12가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막 큰 틀의 제약 조건이 없는 거는 1번 방식을 쓰시면 편해요. 됐죠? 근데 이제 74번 보면서 살짝 바꿔볼게요. 자, 74번. 세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는 겁니다. 근데 부부끼리 이웃하는 거. 자, 이건 어떻게 해요? 자, 부부끼리 이웃하는 건 아까 요거 했던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그룹으로 묶습니다. 이 사람들을 원탁에 원순열 배치를 하니까 3팩 나누기 3이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번? 3번 할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1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번 봐봐. 마주보는 게 좀 불편해. 자, 마주보는 거 어떤 식으로 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봐봐. 일단 A를 희생을 시켜. 얘 하나 버려서 고정시켜. 됐어요? 그럼 이건 방법이 한 가지지, 맞지 얘들아? 얘를 희생시켜서 이게 6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정을 시키면 반대쪽에 배우자가 앉겠지. 맞아? 그러면 남는 4자리가 생기는데 이렇게 마주보게 앉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B랑 C를 여기 BB랑 CC를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고요. 그 다음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2가지, 자리 바꾸는 게 2가지겠지. 그래서 몇 가지? 8가지야. 이런 식으로 하나를 희생시켜서 회전을 막아버리면 계산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편합니다.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하는 건 잘하니까 우리가 수화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요. 비슷하게 75번 한번 볼래요? 자, 75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힘들다. 자, 요런 그림이 있어.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같은 색을 칠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색깔을 안 칠한 상황인데 나머지 5개 구역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4번 구역, 5번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5개의 색을 칠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원순열이랑 비슷한 거죠? 맞아 아니야? 근데 가운데 있는 애는 별로 안 바뀌어. 맞아 아니야? 그치?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푼다고 치면은 일단 회전의 영향을 안 받죠. 5번은. 그러니까 5번 구역에 색칠을 칠하는 방법이 일단 정해야 돼요. 그게 몇 가지죠? 아니 색 5개 구역이니까 5개 색깔 중에서 여기 칠하래 고르는 방법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남는 4개를 이 4군데에 칠할 건데 문제가 있어. 얘들이 회전을 시키면 몇 번에 같은 게 생겨? 지금 그림상 90도씩 돌리면 그러니까 돌리잖아요. 맞죠? 90도씩 돌리면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래서 4번의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원순열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5개로 원순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왜냐하면 가운데는 회전의 영향을 안 받아요. 회전했을 때 동일하게 생기지 않는다고. 그냥 그게 동일한 그러니까 다른 회전시켰을 때 다른 배치로 나오지만 실제로 같은 내인 게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오잖아. 맞지? 위치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는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답이 얼마가 된다? 30가지가 될 거예요. 아 잠깐만 그거는 근데 저걸 또 해야 된다. 밖에 것도 해야 되는 거. 밖에 것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해야 되네. 그치? 그래서 그러면 밖에 거 정하는 방법이 추가로 몇 가지 있어요? 6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그것까지 해야겠네. 처음에 밖에 부분
정하는 방법 6가지가 있고 가운데 부분 정하는 5가지가 있고 원순열 영향 받는 나머지 4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80입니다. 요게 조금 다른 거야. 신기하죠? 뭔가? 그러니까 말했듯이 가운데 있는 애는 90도 돌린다고 배열은 같지만 위치가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복되는 애가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안 생기는 애들을 미리 먼저 깔아놓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거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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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4번에 같은 배열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뻥튀기가 4배 됐다는 걸 알아내서 나누기 4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썼지만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6팩 나누기 4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배치하는데 실제로 뻥튀기는 몇 배가 된다고? 4번 일어나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 방식을 크게 적용시키면 되는 상황이에요. 조건이 까다롭질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2가지 방식을 상황에 따라 쓰는데 되게 사소하게 좀 쪼잔하게 제약 조건이 걸리는 경우는 2번 방식을 많이 쓸 거고요. 크게 되는 건 1번입니다. 그래서 유형 2번이 사실은 1번을 훨씬 많이 쓰는 건데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유형 2번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76번부터 볼게. 지금 보시면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8명이 앉는다고 쳐. 자 이거 8팩 나누기 8인가요? 아니죠. 요 그림이 똑같이 되려면 돌릴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총 몇 번 나와요? 돌리면? 똑같은 그림이? 90도씩 돌려서 4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8팩 나누기 4를 하면 됩니다. 근데 2번 봐봐. 요건 어때? 요거는 똑같은 그림이 몇 번 나와요? 180도 돌려서 한 번씩 나오죠. 2번 나오죠.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림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 방 180도 돌리면 같은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 그림적으로 같은 상황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8팩을 하는데 나누기를 얼마 한다? 4가 아니라 2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원순열 차이를, 그러니까 다각형일 때 쉬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와? 잘 봐봐. 내가 이걸 돌려 90도 돌리면 똑같은 모양인데 위치만 옆으로 한 줄씩 밀렸지. 맞지? 또 90도 돌리면 또 밀린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같은 걸로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걸로 취급되는 뻥튀기 작업이 몇 번 일어나느냐? 총 4번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나누기 4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얘는 180도 돌리면 180도를 돌려야 요렇게 바뀌겠죠. 이거를 180도 돌려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도 같은 놈으로 본다고. 근데 같은 놈으로 보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쳐서 총. 한 개인 걸 2개로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뻥튀기가 2배 됐으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된다고요. 이런 개념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친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애들이 있더라고. 친필은 이 개념인 거야. A를 꽂는다. 근데 여기 꽂아도 되고 얘랑 다른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나요? 그래서 여기 고정시키는 방법과 여기 고정시키는 방법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 2가지고 7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봐. 이게 결국 같은 말이죠. 이게 8 곱하기 7팩 나누기 4니까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요. 얘는 7팩 꽂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예요? 하나, 둘, 셋, 4개인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7팩이니까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풀이가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7팩 꽂는 방식보다는 뭐가 편해? 전체적으로 나누기 하는 게 편한 거야. 힘들어. 지친다. 자, 77번 한번 더 볼게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그림 1번 보시면은 요런 정삼각형 모양이 있고요. 이거를 12개
도형을 채워 넣을 때의 방법의 수인데 색깔이 다 다르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 얘기야. 이렇게 돼서 총 몇 개? 12개의 색깔을 배치하는 방법인데 회전하면 같은 애로 오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 다 할 수 있거든. 1번으로 먼저 해볼게. 1번. 자, 중복되는 걸로 하게 되면 일단 12팩을 해놓고 회전시켜서 몇 번 같아지는지 보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회전시키면 몇 번 같아질 수 있어요? 6번이죠. 가운데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60도씩 돌리면 똑같은 애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맞잖아. 그래서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뻥튀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나누기 6 요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2번 침핀 방식으로 생각하면 잘 봐봐. 요렇게 회전되니까 여기에 A를 하나 박아서 고정시키는 게 있겠죠. 근데 이게 안쪽에 고정시키는 방식이라 A가 여기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요렇게 6개를 커버치고 얘가 요렇게 6개를 커버치는 거야. 그래서 침핀을 꽂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회전을 안 하면 그냥 11개를 11개에 배치하는 순열을 쓰면 되는 거죠. 어차피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정답은 똑같이 이거죠. 그래서 요게 좀 도형 쪽이 쉬워. 그냥 회전을 몇 번 되는지만 보면 되거든. 그래서 78번도 한번 볼게요. 자, 78번 보시면 구역을 총 몇 개? 8개로 나눴어. 근데 여기가 A, A고 여기가 B, B인 상황이야.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를 네 가지 색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봐. 이거 일단 네 군데를 네 개로 채우니까 4팩일 거 아니야. 근데 그림적으로 겹쳐지는 상황이 언제예요? 요거를 180도 돌려서 이렇게 되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뻥튀기가 몇 번 된다? 2배 되니까 뭐만 하면 돼요? 나누기 얼마? 2만 하면 된다는 얘기다. 정답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원순열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고 뻥튀기 되는 거만큼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물론 문제에 적용시킬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본적인 핵심 요령은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열심히 해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는 숙제로 하면 되는 거라 쭉 하면 되는데 98번 뒤로 쭉 넘어가서 98번 한번 볼래요? 입체가 있거든. 입체가 있어. 요것만 이제 얘기하면 끝나. 자, 숙제가 98번까지예요. 98번까지가 숙제였는데 중복 조합 못하겠다. 입체 도형이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해보자. 여러분 주사위가 있다고 칩시다. 정육면체가 있어요. 여기에 6가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을 구하래. 근데 회전시키면 일치하는 걸로 볼 거야. 회전해서 같은 상황이 되면 일치하는 걸로 볼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입체가 되면 왜 어려워지냐면 회전 방향이 두 가지가 돼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만드는 게 하나 있겠죠. 맞죠? 위아래로. 맞아 아니야? 그리고 요쪽 옆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요렇게 회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야 돼. 자,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내가 일단은 여기에 A를 함으로써 노란색 방향 회전을 침핀을 꽂아서 막았다고 칩시다. 알겠어요? 바닥면이 A가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거 막혔지?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그 상황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애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죠? 5가지입니다. 맞습니까? 끝났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도는 게 여전히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옆으로 도는 게 지금 4자리 남았잖아. 이 4자리에 4개의 색깔을 깔 건데
몇 번 중복돼요? 4번 중복되니까 나누기 4를 하면 중복을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돼서 32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두 방향이라서 두 방향을 다 제약을 걸어야 돼요. 두 방향의 회전에 대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한쪽 방향 회전을 칩핀으로 막아버리고 시작하면 편해요. 그래서 98번도 비슷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98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바닥면이 정삼각형이고 옆면이 등변 사다리꼴인 애가 있어. 그래서 여기 8면에다가 서로 다른 색깔을 하나씩 칠할 건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회전시켰을 때 일치하는 거는 일치하는 걸로 보겠대. 근데 얘가 지금처럼 정육면체는 아니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 봐봐. 이 문제를 봐봐. 바닥면이 정삼각형인 애야. 그래서 이런 입체 도형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그럼 이쪽도 바닥면이 정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아니 가능은 하지. 두 가지가 있긴 하잖아. 맞아 아니야? 통째로 180도 돌리면 같은 애잖아. 그리고 옆으로 돌리는 건 몇 가지가 돼? 정삼각형이니까 3가지가 있겠지. 맞습니까 여러분? 어우 힘들어. 15가 파이지. 맞아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의 회전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풀면 편할까요? 어떤 식으로 풀면? 아까 그처럼 바닥면을 일단 하나 써. 색깔을 하나 희생을 해. 알겠어요? 바닥면의 색깔을 고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얘들아? 아 힘들어. 잠깐 나 잠깐 숨 좀 돌리자. 아 힘들어. 일단은 이런 거예요. 이게 얘랑 달라서 바닥면의 색깔 2개를 일단 고른다고 쳐. 알겠어요? 그러면 8개 색깔 중에서 2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뭐 예를 들어 A랑 B야. 그럼 여기 H라고 B칠하는 게 사실 2가지 방식이 아니죠. 회전되는 게 있으니까. 맞아 아니야? 맞나요? 내가 정삼각형의 칠할 색깔 2개를 고르는 게 8C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A, B를 골랐어. 그러면 A 고르고 B 고른 거랑 B 고르고 A 고른 거 2개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원래는 배치 방법이 2가지인데 180도 돌리면은 그게 하나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서 결국 1가지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남는 6개를 이제 등변 사다리꼴에 깔 거야. 그게 6팩이겠지. 맞아 아니야? 근데 6팩을 할 건데 얘는 중복이 몇 번이라고? 얘는 까는 방법이 2팩 2가지인데 중복이 2가지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1인 거고 얘는 6개를 색칠할 건데 회전시키는 방법 옆으로 돌리는 건 지금 몇 가지야? 3가지지 같아지는 게. 그러니까 나누기 3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각형 쪽에 색칠하는 거랑 등변 사다리꼴에 색칠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일단은 8C2를 해서 바닥면에 칠할에 2개를 고르라고요. 그러면은 28가지가 나오겠죠. 됐고 그 다음에 배치 방법 자체는 위아래 배치하는 게 2가지인데 회전 방법이 2가지라 실제로 위아래는 1가지가 되고요. 옆면은 배치가 6개인데 6팩인데 중복되는 상황이 3번 발생하니까 나누기 3만 하면 된다고. 나누기 6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죠? 24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8 곱하기 240을 해서 얼마가 나온다? 6720이 나올 겁니다. 입체는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한 거야. 입체가. 회전 두 가지 방향의 회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민의 방식은 결국 똑같은 거야. 표면적으로 회전시킨 후의 그림이 원래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이 몇 번 일어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가 98번까지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48분이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필기 한번 쭉 다시 확인해 보시고 하다가 가세요. 하다가 55분쯤 되면 갑시다. 55분쯤 되면 갑시다.
확통은 영 반응들이 별론데 이런 느낌인데. 그냥 제일 늦게 들어온 거는 응? 피곤해서. 일단 시간도 늦으니까 피곤하고 맞지? 4시간 할 때랑도 다르지? 5시간 하는 게. 아이고. 막통 드는 게 편하잖아. 근데 확통은 좀 부담 없이 들으면 돼 사실은. 상대적으로 수험보다는. 이해를 해도 우선 어? 이해를 해도 우선 지금 못 빼고 이번에 pass습니다. 이해를 못해도 이해를 해도 못 풀고 이해를 못해도 더 힘들고 그런 거긴 한데 아 진짜 오빠. 한번 해봐. 나 아까 질문을 했는데 이게